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 1단원. 우리 국토의 위치와 영역의 4차시. 우리 국토를 사랑하는 마음 표현해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소중한 우리 국토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알아볼까요? 생태계의 보고, 비무장지대라는 영상을 보면서 우리 국토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생각해봅시다. 생태계의 보고, 비무장지대, 분홍색을 띤 메뚜기, 화려한 표범 무늬를 띠고 있는 왕은점 표범나비, 크기가 아주 작은 꼬마 잠자리까지 책에서조차 보기 힘든 희귀한 곤충들이 바로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이런 희귀한 동물들이 살고 있는 곳은 도대체 어딜까요? 정답은 바로 비무장지대랍니다. 비무장지대는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우리나라 역사의 상징적인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무장지대란 남한과 북한의 경계가 되는 휴전선에서 남북으로 각각 2km씩, 즉 4km 구간을 말한답니다. 남북한은 비무장지대에 군대나 무기, 군사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기로 약속하였답니다. 이 비무장지대 부근에는 군사시설 보호와 안전을 위해 군인이 아닌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민간인 통제구역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인은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렇게 오랫동안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까닭에 비무장지대는 자연 생태계의 보고라고 불릴 만큼 높은 생태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비무장지대 부근에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평화, 문화, 생태관광자원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비무장지대를 운행하는 DMZ 관광열차가 개통되면서 더 쉽고 편리한 관광이 가능해졌답니다. 한반도의 안타까운 현실 비무장지대. 하지만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영역이기도 한데요. 언젠가는 한반도에 찾아올 평화를 기대하며 아름답고 신비로운 생태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존하는 것. 국토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국민 모두의 몫일 것입니다. 잘 보았나요? 비무장지대에 이렇게나 희귀한 동식물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기만 한데요. 그럼 비무장지대가 우리에게 왜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하는지 누가 얘기해볼까요? 남과 북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이 되면 남한 사람들과 북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만날 곳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무장지대는 군사적인 충돌을 막는 완충제의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중요한 비무장지대를 지키기 위해 우리나라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요? 군인들이 밤낮으로 철책선을 지키고 있어요.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들도 같이 힘을 보태서 지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비무장지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 국토의 동쪽 끝에 위치한 독도에 대한 영상을 하나 더 보고 얘기 계속 나눠볼까요? 우리 국토의 동쪽 끝에 위치한 독도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입니다. 독도는 화산 활동으로 생겨났으며 우리나라는 섬 전체를 천연기념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독도는 수산 자원과 지하 자원이 풍부하고 국토 방위에 중요한 장소이기도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독도에 직접 방문하거나 독도의 날 기념식, 독도문화 국민축제 등과 같은 독도 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독도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잘 보았나요? 독도가 화산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섬이고 군사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지점이라는 것, 그리고 각종 동식물이 자라고 있으며 이곳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방문과 행사 참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영상이었는데요. 그럼 독도가 중요한 까닭에 대해 누가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독도 또한 우리나라의 영토이기 때문에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독도 주변에는 다양한 지하 자원과 수많은 동식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정도로 의미가 남다른 곳이므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독도는 엄연한 우리 삶의 터전입니다. 삶의 터전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모두들 훌륭한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독도는 멀리 떨어진 하나의 돌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엄연한 우리 영토이며 우리 삶의 터전입니다. 일본이 다케시마라고 부르며 아무리 독도를 빼앗아가려고 발버둥쳐도
우리 친구들이 독도에 대한 애정을 갖고 꾸준한 관심을 갖는다면 소중한 우리 영토를 잘 지켜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 국토를 사랑하는 마음 표현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교과서 17쪽에 나와 있는 그림들을 봐주세요. 어떤 활동들이 있나요? 국토사랑 신문 만들기, 국토사랑 캠페인 활동하기, 국토사랑 글짓기, 국토환경 보호하기 활동들이 보입니다. 네, 국토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활동에는 참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 같네요. 그럼 우리가 국토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국토를 구석구석 다니면서 국토의 소중함을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국토대장정 같은 것도 있잖아요. 좀 힘이 들더라도 내가 몸소 우리 땅을 직접 걸으며 아름다운 풍경들을 보다 보면 우리 국토의 소중함을 더 깊게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국토 사랑 행사를 열어 많은 사람들이 국토 사랑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려면 행사 같은 것을 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저는 평소 우리 국토의 미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우리 국토를 지키겠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일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커다란 계획을 세워도 정작 실천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실천 의지가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슴 깊이 새겨넣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모두 훌륭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국토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또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국토를 지키기 위해 고생하시는 군인 아저씨께 편지를 써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군인이 되어 직접 국가를 지킬 수도 있습니다. 평소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분리배출을 잘한다면 국토를 더 아름답게 가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얘기하였습니다. 그럼 교과서 18쪽, 우리 국토를 가꾸고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간단히 여러분의 의견을 적어보세요. 자, 모두 적어보았나요? 다 적었으면 여러분이 방금 적은 실천 방안을 잘 기억하고 국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마음을 잘 다져보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19쪽에서 21쪽 자연환경에 따라 우리 국토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아보기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